안녕하세요. 병원 실장 과정의 천보라입니다. 이번 병원 실장은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병원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 혹은 아니면 지금 갓 병원 실장님이 되신 분들, 그것도 아니면 지금 현재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한 단계 더 지식적인 부분이나 병원 실장에 해당하는 자질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들, 혹은 아니면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병원 실장의 업무와 역할입니다. 먼저 1강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학습 목표는 병원 실장의 업무에 대해 안다. 그리고 병원 실장의 역할에 대해 안다. 마지막으로 병원 실장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 안다입니다. 우선 병원 실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 실장은 실장님들이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또 다른 용어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간관리자, 그리고 두 번째가 마케팅 관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관리자, 그리고 교육 관리자,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름이 따로 불려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일단 병원 실장님의 경우에는 병원 안에서의 위치도 딱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 관리자의 역할도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과 병원의 중간 관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과 운영진의 중간 관리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거래처와 병원의 중간 관리자인데요. 앞서 제가 병원 실장님의 경우 병원 안에서도 위치가 딱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원 실장님의 직급이나 혹은 병원 안의 위치로는 실장님의 위로는 운영진이 있게 되고요. 즉 원장님이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병원 운영진의 지시를 받게 되고요. 아래로는 병원 운영진에게 받은 지시를 아래에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고 그 지시를 하다라고, 그리고 그대로 병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고객과 병원의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업무가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상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우리 병원 실장님들이 다른 용어로 상담 실장이다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상담에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고객과 병원의 중간 관리자라고 하면은 고객님의 궁금하신 모든 내용들을 잘 병원의 운영자들 혹은 병원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의견이 잘 전달이 되고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안내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고객님들은 실장님들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 함은 진료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들, 병원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거나 혹은 아니면 병원에 요구하고 싶으신 것들, 뭐 본인의 스케줄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잘 조절을 해주는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진료에 관련된 상담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고객님이 병원에 입시를 하시게 되면은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간단하게 예진 상담을 거친 이후에 실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오늘 상담을 하시고 싶은 내용, 어떤 진료에 관해서 궁금해서
내원을 하게 되었다. 내가 궁금한 이 진료가 나에게 잘 맞는지, 혹은 내가 이 진료를 받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실장님이 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과 조금 더 깊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운영진에서는 고객님과 상담을 할 때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의료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원장님은 상담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그 상담 내용을 실장님이 잘 들으시고 나서 또다시 고객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진료적인 부분을 의료적인 전문 용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게 되고요. 진료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혹은 그 이후에 관리하는 혹은 회복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고객님의 시간과 스케줄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중요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상담을 해드리게 되죠. 아무래도 고객님들은 궁금하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과 이 모든 부분을 상담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실장님은 원장님들의 원장님의 수준에까지 의료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식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할 정도로는 공부를 하시고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고객님들과 그 의료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원장님이 혹은 지금 바로 진료 중이셔서 고객님이 중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을 못 여쭤보시게 되면은 그 역할을 대신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이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병원의 중간 관리자의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고객님의 스케줄 혹은 고객님이 궁금하신 모든 내용들을 중간에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경우에는 특히 의료적인 부분은 실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끝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실장님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못 전달을 해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상담이 끝나고 나면 원장님에게 고객님이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여쭤보셔서 제가 우선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내용이 맞는지, 제가 잘 전달은 해드렸는지 원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서 고객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고객님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맞으니 따로 그렇게 제가 앞전에 상담해 드린 대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원과 운영진의 중간 관리자인데요. 아까 앞서서도 위치가 딱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직원이라 함은 아무래도 코디네이터 선생님이거나 안에서 진료 보조를 하고 계시는 또 다른 의료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운영진이라고 하면 대표 원장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원의 오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의료진들이라 하더라도 오너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련된 의견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취합을 해서 실장님이 전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병원 실장님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크게는 운영진과 그 외의 분들의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와 병원의 중간 관리자인데요. 이 내용은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거래처에 재고를 주문한다거나 혹은 결제를 한다거나 여기까지에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진료만 보시기에도 너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중간에서 재고를 확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신다거나 이때까지 우리가 구매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제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원장님 대신 중간에서 확인을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는 CRM의 진행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병원 실장님의 역할에 마케팅 관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병원에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지 않나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병원의 마케팅을 따로 해주는 업체에서 우리 병원의 마케팅을 담당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에 마케팅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야기했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다시 되겠죠. 이렇게 마케팅 업체에만 일을 맡겨두는 게 아니라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이렇게 그 마케팅 담당 업체분들과 회의에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마케팅에 일단 2차적으로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들을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CRM의 진행 및 평가도 실장님이 담당을 하시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CRM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고객님에게 안내 문자나 혹은 아니면은 축하 문자 같은 것들이 시스템에 잘 맞춰져 있는지, 보통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는 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직접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CRM을 진행을 할 건지, 어떠한 내용으로 하면은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도 1차적으로는 실장님들이 가장 실무에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병원의 매출의 변화가 있는지, 고객님의 방문 수, 혹은 소개 환자 수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OT의 진행 및 평가입니다. MOT라 함은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님들의 접점을 관리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각 접점별로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 외에 혹은 의료진, 운영진까지도 이 접점에 맞춰서 고객님의 서비스를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은 좀 수정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고객님이 불만족을 하셔서 컴플레인이라거나 아니면은 고객님이 불만이 들어온 경우는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벤트의 진행 및 평가도 되겠죠. 병원에서 특히 원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업체에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 안내할 수 있는 판넬을 부착을 한다거나 안내문 혹은 이런 것들을 A4 용지에 A4 용지로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고객님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벤트에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아이디어들, 코디네이터 선생님 혹은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취합을 해서 어떤 것들이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최종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원장님과의 회의를 통해서 최종 이제 컨펌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시하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이겠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프린트를 해주세요. 혹은 아니면 카피를 적는다거나, 그래서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고객님들의 눈에 띄는 곳에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통해서 또 방문하신 고객님에게서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또한 SNS 관리도 실장님이 직접 하시게 되죠. 이 부분은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담당을 해주기도 하지만 실장님이 업무 중간중간에 우리 병원의 SNS에 들어가서 다른 고객님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댓글 중에서 우리가 실장님이 답변을 달아줘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직접
상담글에 대한 답글을 달아줄 수 있는 내용 중에 실장님이 지금 바로 당장 시간이 안 되실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게 또다시 이제 업무를 하달을 해서 내가 지금 뭐 다른 업무 때문에 이 내용의 상담글을 댓글을 달아줄 수가 없는데 선생님 이것 좀 적어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상담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실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시게 되고요. 지금 바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도록 우리 병원의 마케팅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장님이 마케팅을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 일을 형식적으로 인수인계 받은 일 혹은 아니면 지시받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진과 파트너라는 마인드를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병원의 주인이다. 이 병원의 마케팅을 내가 관리를 잘 해야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고 이 일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마케팅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관리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실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내부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중간 관리자 역할에서 직원과 운영진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나 혹은 아니면 거래처 이러한 분들이 다 우리의 내부 직원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내부 직원을 중간에서 잘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잘 진행을 하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1차적으로는 안에 내부 직원 중에서도 우리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혹시 지금 불편한 건 없는지,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조금 그 업무적인 부분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은 없는지라는 것들을 실장님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고요. 불편한 게 있거나 병원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실장님이 어머니 같은 위치에서 그러한 내용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간혹 실장님들 중에 좀 직원들보다 위에 있는 내가 그러한 직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만 한다거나 아니면 마치 굉장히 아랫사람 다루듯이 이렇게 좀 말씀도 좀 과격하게 하시고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서로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진들을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실장님들을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운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라거나 혹은 거래처분들의 불만이라거나 요구사항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어머니 같은 역할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직접 좀 해결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원장님의 컨펌을 받아야 한다거나 원장님 위에 운영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실장님이 건의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수정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실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밖에서 보기에 가족 같은 분위기, 화목해 보이고 좀 단란해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병원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직원들이 일이 힘들어서 병원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실장님도 똑같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로 계시면 고객님들은 오셨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겠죠. 오늘 아무래도 실장님 표정도 그렇고 다른 코디네이터 선생님 혹은 아니면 관리자 선생님들 아니면은 뭐 다른 의료진 선생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고객님들은 바로 이 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이 좀 힘내서 으쌰으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간혹 병원에서 한 번씩 회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실장님이 앞장서서 망가져 주세요라는 요청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친밀한 관계로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실장인데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직원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 내용은 원장님과 다를 바 없이 실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직원이 요즘 무슨 문제가 있지? 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조금 친밀한 관계로 공사와 상관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힘든 문제도 조금은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그런 내용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직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고객님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일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서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금 변경해 준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좀 원활하게 병원이 돌아가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실장님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관리자입니다. 병원은 많은 수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빨리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교육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신입 직원의 업무 교육이겠죠. 이러한 경우도 신입 직원이 많거나 혹은 아니면 실장님의 일이 굉장히 많을 때는 신입 직원이 어떠한 형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실장님이 틀을 짜놓고 담당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접수 코디네이터가 새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실장님이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이러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혹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1차적인 부분을 바로 위에 있는 사수가 교육을 하고요. 교육을 잘 받았는지, 고객 응대를 직접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나 확인을 실장님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입니다. 물론 요즘은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미리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은 받고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을 들었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수업으로 서비스 행동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을 받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병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니면 근무한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 6개월, 1년 이렇게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에게 형식적인 서비스가 몸에 고착되어 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중간 마인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실장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때도 물론 외부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번 이렇게 외부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외부 강사님을 초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한 번은 실장님이 직접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정으로 4대 보험이라 그러죠. 그런 보험을 넣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1년에 1회씩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교육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아니면은 이제 외부 강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 이 병원에서 지켜져야 하는 보건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이나 혹은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러한 교육을 잘 나가시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보건 교육 내용들도 실장님이 챙겨서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간접 교육인데요. 이 간접 교육이라 함은 실장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의 모든 행동을 특히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챙기는 것도 교육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정 의무교육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세 번째로는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는 1년에 1회씩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교육 방법은 강사를 초빙을 하거나 혹은 자체 교육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 자료를 받아서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체 교육을 하면 되는데, 교육을 하고 끝이 아니라 그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련 서류라고 하면은 교육을 받은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참여 인원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했는지, 만약에 강사님을 초빙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강사님의 간단한 인적사항들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수료증이나 혹은 이수증 같은 것들을 모아서 반드시 버리면 안 되고요. 몇 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관련된 보건 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총 역할들이 병원 실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잘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 실장님들에게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병원이 내 병원이다 라는 주인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 주인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랑 실장님의 차이는 없습니다. 원장님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다른 직원들에게 교육을 진행을 한다거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담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발전되는 그 실장님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직원들도 보고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고객님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병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이라거나 병원 청결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시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병원의 주인이다 라는 시야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수하는 직원들이나 혹은 아니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혹은 내가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에 맞는 올바른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셔야지만 아무래도 훌륭한 병원 실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특히나 병원 코디네이터에게는 정말 교과서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우리가 방문을 하다 보면 코디네이터가 하고 있는 잘못돼 보이는 행동 혹은 올바라 보이는 행동들은 보면 실장님이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내가 먼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상담을 하고 올바른 응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장님의 자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한 번씩 보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올바른지, 다른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